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옆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소음이 좀 들릴까 봐 어떻게 지금 좀 장치를 해결하고 있는데 소음 계속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좀 묻히고 있나요? 너무 잘 들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대웅계획이랑 이제 같이 파트너사들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에서 이제 대표님 얘기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네. 사업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프로세스는 다 업무 프로세스 마련했고 이제 아, 몇몇 네. 전략도 맺고 운영을 하는데 하다 네. 보니까 저희 처음에 Recording in progress. 애초에 생각했던 것들이랑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몇 네. 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내지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가 있은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쨌든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오늘 대표님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틱톡 샵이라는 게 사실, 어,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일단 어필리에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기존의 UGC 크리에이터랑 너무 다르고, 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익이 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채널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TSP라고 불리는 그 운영 대행 에이전시라는 특이한, 다른 채널엔 좀 없는 특이한 형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웃랜디시 코리아에 담당하고 있고요. 아웃랜디시 미국에 있는 본사의 리소스를 저희는 그대로 사용하고 저의 역할은 이렇게 한국 브랜드들이 틱톡 샵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도와주는 역할로 저는 TSP 서비스의 경우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주고 계세요? 일단 풀 서비스 문의 주신 거는 크리에이터 번들이긴 했는데요. T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풀 서비스 가능하고 프로덕트 리스팅부터 애드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브랜드사에서 틱톡샵을 운영했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어떤 게 페인 포인트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풀 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내부 인력 교육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아마 조금 제가 직접 바이패스에서 제공하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아울랜드 코리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대표 몇 가지 여쭤봐도 되는 거죠? 왜, 뭐. 아, 초기에 대표님 지금 저희가 좀 헷갈리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 어쨌든 이제 저희는 좀 그 아마존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틱톡샵에서 되게 빠르게 성장할 만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초기에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컨텐츠 이제 육성 전략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페이드 시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정확한 이제 이런 용칭은 없고 아까 그레이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쨌든 페이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페이드 어플리에이트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CAP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있을 때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페이드 시딩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가닉 컨텐츠를 만든 다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페이드 시딩, 그다음 무가 시딩 넘어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쭙는 건 대표님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세요? 어, 한때 무가 시딩을 맥시멈으로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브랜드 어웨니스를 늘리는 전략이 통하던 시기는 있었으나 지금은 그 시기는 끝났다고 보고요. 페이드의 경우에는 브랜딩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다만 로아스 측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필리에이트 한정인가요? 아니면 틱톡에서의 전반적인 마케팅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건지도 한정. 한정? 어필리에이트 한정? 일단 노바디 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필리에이트들이 이 물건을 팔릴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플랫피라고 부르는 광고비죠. 한국에서는 이게 딱 맞는 게 광고비인데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100%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페이드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필리에이트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는 일단 영상 올리면 잘 팔린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는 페이드가 많이 차지할 것이다. 많이라 하면 한 90% 이상? 근데 그 페이드 과정에서 뭐 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번들 계약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 브랜드의 역량일 수도 있고요. 그 브랜드의 인지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페이드는 지금 단계에서는 메디가 좀 아마존은 잘 팔린다 해도 틱톡샵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가 필수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랑 업무를 하게 되면 그 협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유가로 어떤 어플레이트 시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전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리얼 프로젝트가 역할이 뭐죠? 리얼 프로젝트라면 저희랑 같이 그냥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은 아마 리얼 프로젝트일 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홍 기획의 디렉션이 저에게 아울랜드 씨에게 내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일단 협업 구조는 사실 크리에이터 번들만 주셨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입을 안 하는 상품이에요. 저는 TSP로서의 풀 서비스 상품에 제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여하고 크리에이터 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안을 주셨는데 지금 간단하게 저희의 크리에이터 번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화면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네네. 와, 소음이 장난 아니네요, 저 옆집이. 어쨌든 이렇게 브랜드 캠페인 엔트리 레버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메리는 콜드 스타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30K 플랜이 있어요. 30K가 있으면 L2 크리에이터 15명을 저희가 섭외해서 10개의 비디오를 각각 생성해서 총 150개의 비디오가 나오고 L3 크리에이터에 3명을 섭외를 해서 10개의 비디오 each 해서 30개의 비디오가 나와서 총 180개의 비디오가 나오는 구성이 있고 50K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L4 2명이 추가돼서 이렇게 15개, 10개, 5개, 그래서 총 360개의 비디오가 생성되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존재는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주신 예산안에 맞는 거는 이 두 가지 액티베이션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풀 서비스를 제외하고 만약에 처음에 요청 주셨던 크리에이터 번들 혹은 어필리에이트 시딩 같은 예산안에 맞춘다면 저는 오히려 30K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L4 크리에이터라던가 L5, L6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작을 해서 터지는 매출이 반응이 오는 터지는 컨텐츠를 찾는 게 중요해서 한다면 저는 30K 플랜을 추천드리고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오퍼레이션은 현지 매니저가 할 거예요. 현지 아울랜디시의 어카운트 매니저가 진행할 거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도 영어로 진행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봤는데 저희는 사실 180개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건데 저희는 네.
180개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이고 저희는 사실 80개든 90개든인데 저희는 일단은 사실 아, L3 크리에이터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L2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L3들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막 빡빡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기존에 음. 잘 파는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야지 이제 이게 성공 위너 컨텐츠가 나올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정이 아, 어,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입장에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L3건 L4건 L5건 그 크리에이터를 그 레벨까지 올려준 건 단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다고 해서 저희 걸 잘 판다는 보장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L2와 L3의 비중을 늘려서 복권 당첨되는 방법이 복권을 많이 사는 것처럼 아까 모수를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거 뭐 100%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L3랑 L2 비중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0개 안 나와도 되고. 근데 이게 음. 그 완전히 조정은 네. 셀프는 아니고 이게 기본 견적일 뿐 이 예산안 안에서 조정은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2만 불도 가능해요? 2만 불로? 그거는 2만 불로 하면 한 몇 명 정도를 혹시 몇 개의 L2, 영상 정도를 L3, L2 해갖고 한 50개? 음, 합쳐서 50개. 비중은 어떻게 오면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짜주셔야죠. 저희가 그 비중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원하는 비중은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아, 그럼 당연히 원하는 비중이 L3가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협업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냐면 대표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결국에 네. 이 어필리이트들이 되게 그 공급이 부족한 편이죠, 수요 대비. 공급, L2부터는 조금 공급이 부족하죠. L1은 엄청 많은데. 그렇죠. L3는 거의 많이 없죠, 시장.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답변을 안 하는 L3들이 많은 거지. L3 레벨로 찍히는 크리에이터 수는 적다거나 없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섭외를 해봤는데 섭외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시즌 섭외가 네, 왜 안 되냐면 미국은 전속 계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에이전시가 결국에는 더 많은 리테이너 크리에이터와 더 많은 라포를 쌓아놨냐 싸움이고 누구의 아울리트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안 가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마 섭외가 힘들었던 곳들은 기존에 업력이 짧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답변을 안 하는 경우였을 거예요. 막 모수가 적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점이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광고주들이. 그러면 저희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CAP를 찾으면 한두 군데? 많아야 세 군데랑만 음, 하고 그러면 지금 이러시면 나중에 저희 기업 쪽으로 아마 물량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짜 섭외를 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CAP는 어딘지 저희 지금 파트너들을 찾아보고 있는 단계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 TSP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CAP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저는 또한 여쭙고 싶었던 게 그 현지에서 네. TSP랑 어떤 TSP들이 대부분 CAP 역할을 같이 하잖아요. CAP만 하는 데는 그쵸. 없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한국에서 지금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에 되게 이제 많은 저희는 이제 만약에 고객사를 확보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단기간에는 그 CAP 역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쪽이랑 우리가 어떤 그런 협업 모델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TSP 역할은 우리가 하는데 좀 기형적인 거죠. CAP는 이제 대표님 쪽이 돼서 어쨌든 그런 커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음, 사실 그게, 상당히 좀 불안정한 구조긴 해요. 그죠? 대부분 TSP가 CAP를 같이 하는데, 그죠? 아니, 그렇게 기형적인 모델은 아니고요. 왜냐면, 에이전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많거든요. 에이전시가 되고 싶은. 그래서 이런 대대행의 구조는 시장에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다 뿐이지, 존재는 해요. 기형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익숙하고, 그래서 저랑 위엘 대표도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하겠구나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있을 뿐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제댕과 뭐 TSP와 CAP의 콜라보가 없을 뿐, 성공 사례가 없을 뿐, 기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리얼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나중에 그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플리에이트 유가 시딩을 하면 어떤 뭐라 그러지? 커미션 같은 것들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음, 커미션 쉐어라는 게 저희는 크리에이터랑 커미션 쉐어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크리에이터 펀드는 여기 섭외비 여기 30K라고 되어 있는 이 돈이 수익인 거지 막 쉐어하진 않아요. TSP의 경우에는 이제 샵 GMB를 쉐어하는데 그러면 일단 예를 들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페이드 비용 안에 어쨌든 마진이 녹여져 있는 상황이신 거고 저런 부분이 만약에 향후에 저희랑 하면서 이제 양이 커지면 저런 부분을 저희랑 쉐어하시긴 어렵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콜드 스타트를 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막 15%에서 20%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타겟 설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에이전시한테도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하나의 무기가 돼서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법은 있으나 거기서 저희의 메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서 뭐 수익을 분배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메인 수익은 어쨌든 회사의 메인 수익은 TSP고 큰 수익을 이 크리에이터 캠페인에서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가능은 하다. 그러나 큰 수익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저희랑 만약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니즈를 맞춰줄 정도의 물동량을 가져가면 그런 수익 쉐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에이전시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더 많은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 크리에이터들도 다작을 해야 되지만 에이전시도 다작을 해야 되거든요. 에이전시들도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을 해봐야 뭔가 K뷰티라는 뾰족한 카테고리 내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저는 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TSP가 대부분의 이제 수익 모델이신데 네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냥 현지 미국의 그냥 시장이 좀 네. 궁금해서 그런데 그 대부분 CP 업체들은 저 페이드 비용에서 이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은 커미션에서 쉐어하는 모델보다는. 그쵸. 근데 그거는 에이전시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만나보시면서 어떤 에이전시, 견적서 몇 번 받아보면 좀 각이 나올 텐데, 어떤 에이전시는 아예 플랫비? 그러니까 섭외비죠. 섭외비를 이렇게 높여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에이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콜라보레이션 플러스 N%에서 그 N%에서 또 크리에이터 자신들이 나누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건 에이전시마다 달라요. 그럼 만약에 오픈 콜라보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표님 쪽에 오픈 콜라보로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커미션을 나눠 먹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대표님 쪽에서 뭔가 예를 들면 뭐 브랜드사는 10%인 줄 아는데 우리는 뭐 20%로 진행을 한다. 커미션을. 그럼 그거를 만약 5% 쉐어하자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가능을 하긴 한 거네요. 불가능은 없고 항상 오픈돼 있죠. 다만 이 틱톡 샵 시장에만 있는 이 특이한 퍼센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물건이 팔린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콜드 스타트 이제 막 시작하는 곳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섭외비가 기본 수익이겠지만 커진다면 이제 수익으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저희와 대웅기의 관계보다는 그 브랜드의 형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인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대표님대로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2만 불에서 그 50개 그 어필리에이트 한번 알아봐 주시는 거 그거 리스트 보고 이제 그다음 디벨롭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 시작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20K에 50. 네네. 해서 그거 보고 이제 양사가 이제 협업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쵸?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Q4 시즌인데 그 Q4 시즌이 어쨌든 섭외하는 데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하죠. 일단 크리에이터들이 엄청 바쁘겠죠. 그렇죠. BFCM이다 뭐다 하니까. 근데 곧 있으면 틱톡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아질까요? 그럼? 네, 그리고 아울랜디시 리테이너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서 그 리테이너 크리에이터는 항상 저희와 답변율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 그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혹시 가장 빨리 시작하고 싶으신 상황인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삽입니다, 아삽. 아, 네.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마음에 짐은 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 내로는 리스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리스트를 전달하는 게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리스트 전달을 하면 이게 일하는 방식이 섭외를 100%다 크리에이터한테 응답을 받아도 결국 브랜드가 거절하면 또 다시 크리에이터한테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리스트 전달은 조금 어렵다라는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인은 해볼게요. 앞으로의 퓨처를 위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쪽에서 이거 저희가 협업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더 꼬이더라고요. 그냥 그쪽의 방식대로 업무 방식대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두 가지 접목시키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뭐 달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막 다 섭외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번들일까요? 아니면 단품일까요? 그거에 따라서도 좀 그건 저희가 섭외할 때, 다 가능해요. 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밀고 싶은 스큐가 따로 있는 건지? 밀고 싶은 스큐는 따로 있고 근데 그게 단품인지 번들인지는 뭐 그건 저희가 다 둘 다 밀 거예요. 아, 그러면 50개는 하나의 제품에 집중되는 거 맞죠? 네. 네, 그 집중될 제품이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틱톡샵에서? 뭐 200불? 200불? 네. 번들이네요. 알겠습니다. 200불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저희 구성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섭외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업무 그 프로세스를 좀 빨리 확인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전에 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했던 방식은 리스트를 이제 몇 배수로 받아놓고 자 얘네한테 이제 아우리치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해 놓고 이 중에서 이제 100% 보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어떤 정도 몇 배수로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없던 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 선호하니까 그게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딱 정할 수는 없다는 걸 저희 너무 알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편하신 대로 먼저 빠르게 해서 한번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아삽이지만, 아직 미국은 일요일이라서, 네네. 답변은 내일 저녁쯤 올 것 같습니다. 전 다 얘기했는데 저기 안동영 대표님이나 뭐 도대웅 매니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우리 일단 만약에 커미션 베이스로 가는 구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단 틱톡 샵 파트너 센터로 이미 등록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 센터 보면 항상 아울랜디 씨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단 초반부에 먼저 말씀 주실 때 크리에이터에게 최대한 뭐 커미션율을 좀 높여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다음 수익 구조가 어쨌건 커미션 베이스로 좀 커지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리에이터 섭외 뭐 플랫 피로 제안할 때 크리에이터 섭외 시
커미션을 약간 줄여서 저희의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는 에이전시,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는데, 네. 커미션 베이스로 간다던가 커미션을 줄이는 거는 그 브랜드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네. 에이전시보다는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메디큐브는 탭을 들어가더라도 10%만 해도 크리에이터들이 다 수락하거든요. 네네네. 팔릴 걸 아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들어온 뭐 A라는 브랜드는 이제 들어와도 아 이거 어차피 어웨니스도 없고 브랜딩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브랜드인데 차라리 플랫피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팔려도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커미션을 높이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에이전시가 생각할 거라기보다는 그 고객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커미션 베이스로 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네, 뭐 저희도 아무리 큰 브랜드, 아무리 큰 에이전시가 됐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좀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커미션 베이스로는 좀 못 가거든요. 음. 보장도 안 되고 크리에이터가 일을 제대로 해준다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커미션 베이스로 간다고 치더라도 크리에이터마다 요청하는 커미션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랜디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에 딱 맞춰서 모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뭐 크리에이터마다 커미션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이제 맥스 커미션을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경우는 15%를 두고 나머지 일반 크리에이터들 뭐 중에서도 15% 맥스가 15% 이상이면 저희 마진을 당연히 못 가져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 에도 오케이를 해 주는 크리에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셀러센터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픈 콜라보레이션보다 낮은 커미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8%, 그러니까 10% 8%는 시스템상으로도 막혀 있고, 근데 이제 어, 타겟 콜라보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커미션을 따로 셋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내보셨나요, 혹시?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오픈 콜라보보다 절대 낮게 못 설정하도록 막아놨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돌아가서 브랜드가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네네네. 샤베즈 커미션도 브랜드가 세팅하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에이전시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뭐 언젠가는 호플리 오픈 콜랍보다 낮춰질 수 있는 기능이 열리면, 호플리 우리 에이전시도 좋고 브랜드도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셀러센터에서 타겟을 보낼 때 오픈 커미션보다 같거나 높게 설정해야 돼서, 샤베즈는 네네. 낮출 수 있지만, 샤베즈는 네. 오픈보다 낮출 수 있지만, 네. 그거는, 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샤베즈 관련한 샤베즈도 일괄 적용이잖아요. DMD 네네. 맥스에서. 네네네. 그 알겠 샤베즈는 캐릭터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플리 언젠가는 참, 틱톡샵이 마진 남기기가 어려운 채널이라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네, 대표님 말씀대로 뭐 그런 뭐 나중에 수익 샤워나 이런 모델은 협업하면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지금 그쵸? 그게 일단은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부터. 네, 그거 해놓고 네,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 되고 또 네,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